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경남에서는 3만 7천여 명이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 수시 2차와 정시 모집이 남았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공모를 민간 시행자에 유리하게 바꾼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올해는 1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선 다변화가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 속에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경남에서도 3만 7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입실 마감 30분 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수험생들이 부모님과 후배들의 격려 속에 하나둘씩 고사장에 들어섭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능 한파는 없지만 수험생들은 긴장감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많이 긴장이 되고요. 지금 열심히 한 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자식을 들여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도 수험생 못지않게 타들어갑니다. 들여보내고도 한동안 시험장 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제가 대신 치고 싶을 정도로 긴장돼요. 평상시 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 치루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경남의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 1교시 국어 영역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2,700여 명. 결시율은 7.36%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학생들이 8시간 넘게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부모들은 절과 성당 등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식들의 행운을 빌었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기나긴 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고사장을 나오는 학생들. 의외로 국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니까 기뻐요.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는 수시 2차 일정과 정시 모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의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개별 통지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계획 공모를 민간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배제하겠다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이 공모가 무효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공모 변경이 민간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민간 사업자의 참가 의향서 제출 조항도 빠졌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범위 제한과 면적 초과 시 감점이 없어지면서 민간 시행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좋은 아파트나 상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짓지 않겠다는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속여온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니 어처구니 없게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시장처럼 벗어 던져버린 것이다. 이럴 경우 마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 기존 상권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나중에 되면 파상태가 될지 모르는데 바다 내리면 그 아파트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곤란하고. 창원시는 민간 시행자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안하도록 규제를 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 관광, 비즈니스가 융합된 사업 계획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시의 갑작스런 사업 공모 변경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을 폐쇄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인 한 병원입니다.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5명 근무해야 하지만 지난 8월부터는 3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근무가 너무 많았고 이렇게 반근무가 한 사람에 한 14개씩, 14개씩 들어갔거든요. 4개월 하고 도저히 있는 사람이 지쳐서. 결국 이달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했다가 군에서 보건소 간호사 2명을 파견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2개월 한시적 파견이어서 그때까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응급실 유지는 어렵습니다. 응급실에 간호사뿐만 아니고 그 병동마다도 그렇고 전체 간호사 숫자가 모자라요. 함양군의 이 중소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1명뿐,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4명이 교대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게 됩니다. 이거는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간호사가 없으니까 조무사가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의료 사고가 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대도시에서 병상 100개마다 간호사 수는 2005년 47명에서 2012년 10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농어촌 지역은 25명에서 19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대도시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여건도 떨어지는 데다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남아있는 간호사마저 고된 업무를 떠맡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더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에 의료 공백이 우려돼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또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난 9일 낮 이곳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려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진 겁니다. 경비원은 자동차에 주차카드가 없어 입주민인지 확인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근무복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라. 근데 그것도 지금 똑바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가고 꼬다니면서 온갖 폭언 다 당하면서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꼬노를 치르고 이래야 됩니까? 다툼은 10분가량 이어지다 관리사무소 직원 대여섯 명이 말리고서야 끝났습니다. 서로 쌍방에 나와가지고 뭐 이래 보석만 오고 가고 있더라니까. 그런 더잡이질은 조금 있어요. 접촉은 있지. 팔로 꼭 당기고 뭐 한 그 장면만 오지. 이에 대해 입주민은 상대방이 먼저 말을 놓아서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해당 경비원에게 사과하려 했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하는 등 해당 입주민과 경비원에 대해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1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를 또 다른 기회로 이용한 수출선 다변화가 비결입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수출 상담 현장입니다. 개발이 촉진돼 소비 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 내륙 지역 바이어 초청입니다. 농업대국 중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한국 기술로 만든 가공품입니다. 중국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进口产品好的产品很棒的东西作为快速消费品它的零售价格在中国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 단감과 쌀, 굴 등을 가공한 식품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3억 달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2년 11억 달러이던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3억 달러, 올해는 14억 5천만 달러가 목표입니다. 3년 동안 성장률 23%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전체 수출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단일 품목별 비중으로는 5번째입니다. 경상남도는 FTA가 우리 농수산업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은 92%가 개방됐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이 음식 문화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경상남도는 한류 확산을 기회로 삼아 일본, 일변도이던 농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과 미국, 이슬람권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지방의 철새가 일찍 도래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관련 철새주의 2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에는 철새 도래 명소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15,000마리,
창녕 우포늪에 12,000마리가 날아와 있고 최근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당국은 철새가 AI를 전파할 수 있어 철새 주의 2단계를 발령하고 철새가 많은 저수지와 소하천의 분변과 폐사체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분양가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가 심사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부는 뇌물소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소속 분양가 심사위원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 원, 61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직업 공무원만큼이나 강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직원이 공금 26억 원을 횡령한 함양동협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조합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양동협은 지난 9일 현직 조합장 52살 박모 씨와 전직 조합장 57살 김모 씨 등 직원 10명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함양동협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물품 구매 담당으로 일하던 직원이 가짜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롯데쇼핑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년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 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또 사업시설물 면적과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할 때에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고 실시 협약 변경과 사업 현황도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개관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 31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1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연 비즈니스 센터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금융, 관세, 특허사무소 등이 입주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개관과 함께 사흘 동안 중소기업 대상 FTA 설명회와 취업 박람회, 또 11개국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가 이어집니다. 제15회 법무보호 전진대회와 제29회 모범 출소자 합동 결혼식이 오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관계기관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진대회에서는 법무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경남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고 모범 출소자와 6쌍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가 원인인 화재가 연간 50건 이상 발생해 이달부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2013년 56건, 지난해에는 52건이며 올해는 10월까지 4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난방기기 화재가 1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이듬해 1월과 2월 사이 가장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귀농한 가구 수가 5년 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경남으로 귀농한 가구 수가 1,370여 가구로 지난 2010년 681가구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